이렇듯 두 후보 모두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1년 2개월에 불과한 임기 안에 제대로 실현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 결정적인 차이점부터 좀 볼까요? 우선 박영선 후보의 경우 토지는 공공이 갖고 아파트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공급 물량과 가격을 모두 잡겠다는 겁니다. 네. 이 경우 집주인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따로 내야 하는 대신 분양가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이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만큼 규제를 풀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임기가 1년을 조금 넘는 정도인데 과연 제대로 실현이 가능할까요? 사실상 이번 보궐 임기 1년 정도 안에는 실현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재선을 가정하고 5년 계획을 내놨다고 봐야 하는데요. 네. 당장 약속한 공급 물량만 해도 박 후보가 30만 가구, 오 후보가 36만 가구입니다. 올해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3만 가구에 못 미치는데 이걸 2배로 늘려도 공약 달성에 5년 넘게 걸리게 됩니다. 또 박 후보가 내놓은 공공분양의 경우 활용 가능한 국유지 등이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두 후보 모두 공약이 비현실적이거나 이미 있는 내용을 재탕했다는 지적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국회의원 앞에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지상에 그 수직 공원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 좀 비현실적이고요. 오세훈 후보가 그 이야기한 거는 36만 원 중에 18만 원 이미 기존에 있는 거고요. 부동산 공약은 좀 받고 다른 공약들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을까요? 오세훈 후보는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세금 인하는 서울시장의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시도한 재산세 환급도 법원이 제동을 건 바 있는데요. 박영선 후보의 경우엔 서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재난위로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선거를 위한 세금 뿌리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얼마나 현실화될지 의문이긴 한데 서울 시민도 고민이 깊겠군요. 잘 들었습니다.